안녕하세요. 2020년 6월 7일 일요일 아침 8시 9분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책이 6월 25일 전후로 해서요. 매일경제출판사에서 제가 출판을 합니다.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후속편인데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책은 기본 교재고요. 이 지분경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는 실전반에서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6개월 과정 실전반에서 하는 내용 중에 일부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분경매 해결의 두 기둥, 2라고 써놨는데요. 지분경매로 해결하는 두 기둥이 소송과 협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동산 경매의 새로운 틈새 시장을 제가 지분경매 해결 프로세스와 같이 1, 2, 3, 4장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6월 25일 정도 되면요, 대형 출판사나 인터넷에서 이제 판매가 될 겁니다.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밴드에도 출판이 되면 올려놓을 거고요. 또 이 책이 출판되면 조금 지나고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지금 연재가 오늘 20강 지나가지고 21강 할 차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책의 그 강의 연재가 끝나고 나면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교재로 다시 또 연재를 이어서 할 예정이니까 이 안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제 지분경매로 인해 가지고 낙찰을 받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주 우리 가처분 담보에 이어가지고요. 여기 제가 또 많은 표지 사례를 우리 여기 밴드에 있는 분들한테 8가지 정도 출판사에서 제시를 해줬는데요. 어떤 표지가 좋을까 하고 오늘까지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8가지의 이런 그 디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로 오늘 저녁에나 내일 아침에 보내려고 합니다. 초이스에서. 물론 우리가 초이스 한다 그래서 100% 전부 다 이렇게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의견을 한번 담아가지고 출판사로 보낼 예정이고요. 이래서 이제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100분 넘게 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리 이 유튜브 강의 지분경매 20강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책 출판 예정인 거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 현금 공탁에 관련된 가처분 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주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잠깐 그리고 올려놨던 글들 중에 하나 좀 해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5월 24일 날 판결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을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하다. 지금까지 우리 책에 보시면요. 교재에 보면은 오늘은 85페이지 할 차례고요. 184페이지를 먼저 보고 8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0 보시는 것 같이요. 184페이지 보시면은 소수 지분권자의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관련된 인도 청구에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93-9392, 9408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는데요.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인도 청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8-287522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올려놓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사건 관련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그 5월 21일 날 이 공지를 했고 이러한 그 취지의 공유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올라왔는데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 또 소수 지분권자인 다른 공유자가 원고로서 소수 지분권자가 원고고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 가지고 토지 독점 사용하는 경우에 그 다른 공유자하고 협의 없이 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또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 사용하는 방해하는 피고의 범위에 대해서 또 방해배제 청구만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내용인데요. 잠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주 쉽게 풀이가 됩니다. 과거에 이 판례가 지금 이제 폐기된 겁니다. 잠깐 보시면요. 93-9392-9408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공유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에 공유자였던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의 공유물의 점유 사용이 공유자인 지위에 기인한 것 이상 인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면요. 매수인은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그러니까 경매에서 낙찰로 매수한 낙찰자는 보존행위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인용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결론입니다. 93-9392 전원 합의체 판결은 폐기됐고요. 한마디로 소수 지분을 여러분이 샀는데 소수 지분권자가 여러분이 산 이 지분 물건에 바로 완전 점유를 하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소수 지분만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지분권자를 인도명령으로 이렇게 퇴거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에 관련된 상황인데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관리라는 것이 바로 임대차에 관련한 겁니다. 임대차를 놓으려면 지분 물건에서 과반수의 도장을 받아야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덧붙이고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265조에 기인해가지고요. 이렇게 이 소수 지분권자가 바로 소수 지분권자를 인도명령으로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내용인데요.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동 토지의 인도나 지상 건물에 대한 명도에 관련한 이 청구 사건에 관련한 겁니다. 결국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는 지금까지는 바로 인도명령으로 해가지고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2018-287522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은 소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그 판례가 나왔어요. 5월 21일 날 선고가 됐고요. 완전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반대 의견과 또 소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전원 합의체 판결로 나왔다 하는데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겁니다. 하나는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와 또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같은 사건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사건 토지를 또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심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판결에 바로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판결입니다. 공유자가 무단으로 독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런 그 판결을 받은 건데요. 그 소나무를 없애달라 이러한 그 판결로 바로 A씨가 원고입니다. B씨가 피고고요. 우리 지분경매에서의 내 토지 위에서 권한 없이 권리 없이 또 합의 없이 이런 건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어서 또 건물을 지어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로 소수지분권자 이 소나무라든가 건물을 소수지분권자가 권한 없이 가져갔을 때 이렇게 인도 청구를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지금까지 이제 압박의 수단으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이유가 압박의 수단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런 판례 때문에 바로 할 수 없는 소나무 기타 일체 지상물에 바로 점유하는 땅을 인도하라 이러한 소송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로 1심, 2심은 기존의 우리 판례 93-9392에 관련해가지고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에서 바로
이 인도 명령을 할 수 없다고 기각이 나온 전원 합의체 판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유물 관련해서 관리 보존은 민법 265조고요. 민법 263조는 공유물 지분에 처분하고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련된 내용인데 민법 265조가 결국 공유물 보존에 관련한 이 기초 지식을 갖고 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수지분권자 원고가 보존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공유토지를 인도하라는 이러한 그 기존 판례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은 파기 환송됐고요. 이러한 그 나머지 방해 배제 청구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요. 이 내용 보시던지 네이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8-287522 판례를 찾으셔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요. 결론이 결국은 공유물을 둘러싼 소수지분권자 사이에 이런 분쟁에서 공유지분권이 침해된 공유자, 그러니까 원고가 공유물을 무단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그 특정해가지고 인도를 해달라, 이런 그 내용들은 기각이 된다,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5월 24일 날 올려놨는데요. 이 판결이 5월 22일 날 났는데 바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이 이제 전부 파기환송돼 가지고 이런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고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밴드는 우리 불금복 지분경매 밴드입니다. 전체 검색란에서요, 지분경매라고 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밴드 보는 길에 잠깐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인데요. 4시 30분에서 7시 30분 3시간 동안 1일 특강이 있습니다. 지난 그 3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특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강이 없었는데 이 지분경매와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1일 특강이 우리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강의실에서요. 강의 1일 특강이 있습니다. 이 등록비가 5만 원이고요. 우리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지분경매에 관련된 이런 소송과 또 협상에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고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깊숙한 내용을 갖고 같이 1일 동안 공부하는 3시간입니다. 등록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일취월장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그 등록하셔가지고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전반 6개월 과정 수시 등록 가능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날 6월 10일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들어오시는 거고요. 진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실전반 과정은요, 엄청나게 그 깊이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 오프라인 과정은 6개월에 300만원, 또 온라인 과정은 2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은 오프라인에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1일 특강하는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여러분 문의하셔가지고요. 이 1일 특강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런 그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85페이지 피세요. 85페이지 피시면은 지난번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련된 내용 아직 마무리를 못 쳤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러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2, 3일 후에 지난번에 한 거죠. 담보 명령이 나오는데 공탁 보증보험증권 내지는 현금 공탁이 나옵니다. 우리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요, 선공탁을 하기 때문에 먼저 공탁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가지고 이 가압류 뒷면에다가 발급받은 증권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선공탁이 아니고 이렇게 2, 3일 후에
재판부의 판사로부터 이 공탁 명령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바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대리점에 전화를 걸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2, 3일 후에 차후에 인용받았을 때 내는 겁니다. 이 가압류가처분은 재판과 같이 변론기일에 가는 게 아니고요. 서류 심사랍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현금 납부 내지는 공탁보증보험증권에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가처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입장만 듣고 일단은 가처분을 이렇게 심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을 하기 위해서 담보를 보증금을 공탁하라는 이런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이 보전처분 신청 사건은 증거서류나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명 정도의 이런 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나올지는 판사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바로 가처분 쓰실 때 아주 공탁보증보험증권 부분에 세밀하게 좀 쓰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처분인 경우에 인용되지 않고요. 그냥 각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아주 특히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잘 쓰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쓰셔가지고 판사님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요, 가처분에 인용할 수 있는 판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재 8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련된 2013마 396 결정 판례에 관련해서도 왜 가처분을 해야만이 되는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서 이런 장래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 피보정 권리로 해가지고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 처분에 관련해서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달라는 이 2013마 396 판례도 있지만요. 2000마 6135 결정과 같은 이러한 참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의 가처분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86페이지 가는데요. 이 가처분의 사항들이 굉장히 인용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86페이지를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처분하는 거 다시 한번 잠깐만 좀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자소송입니다. 인터넷에서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전자소송에 좀 들어오시고요. 먼저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는데요.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 가입하실 때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 제출 왼쪽에 이게 홈페이지 앞인데요. 서류 제출 바로 이 앞을 잘 보시고요. 여기에 민사 서류를 누릅니다. 물론 전자소송 민사 말고 가사, 행정, 특허, 형사소송 빼고는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사 서류를 꾹 눌러 주십시오. 민사 서류를 눌렀을 때 바로 민사 본안이 있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우리가 바로 이 소장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곳입니다. 여기 민사 신청이 바로 부동산 가압류 내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니까 민사 가처분 신청서를 눌러주시고요. 아직 본안 사건을 제출 안 한 상태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기한다. 이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보고 누릅니다. 소제기된 경우에는 거기 소제기된 번호를 누르면 되고요. 전자소송을 동의하는 이러한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진행에 동의한다에 바로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이제 나오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소송 안에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찾아보시고요. 여기 선택해 보시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누르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자동차, 유체동산,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처분금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 사용 철거 단행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같은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종류들 엄청 많은데 우리는 제일 위에 있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쓰는 거고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목적물 가액은 지난 강의를 보시면서 쭉 적어 놓으시고요. 피보전의 권리에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예시를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관련된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 가지고 같이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 보시는 예제예요. 가압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와 부당이득금, 우리는 부당이득금이라고 바꿔주시면 되죠. 우리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처분 사건에 관련된 피보전 권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빼놓으시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할 법원까지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 잘 숙지해 보시고요.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연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 책이 쭉 출판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면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까지도 연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6월 7일 일요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2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